이 볼프강 슈누어가 민주적 출발이라는 본인의 정당의 대변인으로 앙겔라 메르켈을 지목했죠. 앙겔라 메르켈의 정치 커리어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볼프강 슈누어는 결국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노릇노릇 역사적 가족, 역사 속 가족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릇노릇 오늘의 역사 속 가족 이야기는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는 역사 공부하는 비더슈탄트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앙겔라 메르켈은 원래부터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1973년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입학해서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문도 냈었고, 그랬던 메르켈에게 변곡점이 된 사건은 1989년에 벌어지죠.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본격적인 통일 준비에 들어가죠. 당시 동독에서는 여러 가지 정당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메르켈은 그 가운데 민주적 출발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어요. 민주적 출발이라는 이 당은 동독이 무너지고 통일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정당이었습니다. 이 당의 대표를 맡은 인물이 당시 동독에서 원래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볼프강 슈누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볼프강 슈누어가 민주적 출발이라는 본인의 정당의 대변인으로 앙겔라 메르켈을 지목했죠. 앙겔라 메르켈의 정치 커리어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볼프강 슈누어는 결국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총선 일주일 전에 볼프강 슈누어가 사실은 동독의 첩보기관이었던 슈타지의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정당은 선거에서 완벽하게 패배했고 전체 의석 400석 중에 4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은 어쨌든 이 열린여당에 속한 정당의 하나였던 민주적 출발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새로 성립된 동독 정부에서도 부대변인으로 발탁됩니다. 이제 정부의 부대변인이 된 거예요. 통일 이후에 1990년 독일에서는 다시 한번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이제는 서독과 동독 모두에서 치러진 총선이었죠. 메르켈은 여기서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독일 연방의 총리인 헬무트 코얼의 눈에 들어서 의회에 들어가자마자 거의 바로 장관직을 맡게 됩니다. 1991년부터 94년까지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이후에 1994년부터 98년까지는 환경 원자력 안전부 장관을 맡았고, 당시 이제 헬무트 콜 정권에서는 최연소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연소 여성 동독 출신 장관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징성을 놓칠 수가 없죠, 사실. 이제 1998년에 헬무트 콜 정권은 이제 재선에 실패하죠. 이 정권 아래에서 김인년은 이제 쇄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무너진 1998년에 이제 전문 여성 정치인이었던 앙겔라 메르켈이 사무총장에 선출됩니다. 2000년에 앙겔라 메르켈이 당대표에 오르죠. 2002년 총선에 나서면서 이제 앙겔라 메르켈은 김인년이 이제 자매정당 기사련이라고 있는데 요 당의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때는 총리 후보가 되지 못했고, 어쨌든 이 기사련 대표를 내세우면서 사실 안정감을 노렸던 거겠죠. 메르켈 같은 젊은 여성 정치인보다는 이쪽을 노렸던 건데 아슬아슬하게 정록연맹에 승리하면서 정권을 차지하지 못하죠. 하지만 2005년 3인당이 국회 해산과 재선거에 나섭니다. 여기서 김인년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면서 김인년과 3인당의 대연정을 통한 메르켈 정권이 처음으로 탄생합니다. 메르켈 정권은 그 뒤에 2021년까지 이어지면서 16년 동안 안정적인 장기 집권을 이어갔죠. 이게 메르켈이라는 한 물리학자이자 정치인의 삶이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메르켈이 이 민주적 출발에 참여하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 데는 이 동생과 또 아버지의 역할이 또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말했듯이 이제 동독에서 반정부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게 교회였는데 아버지는 계신 게 목사였잖아요. 메르켈이 이제 독일 붕괴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연히 정치에 투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아버지나 남동생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메르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집단에 상당히 늦게 들어온 편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정치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 집단 안에서 성장해 나간 거고요. 실제로 독일이 통일된 뒤에 메르켈은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지만 남동생 마르쿠스 카스너는 다시 물리학자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누나인 앙겔라 메르켈은 기민련에 들어가서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보수 정치인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총리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긴 기간 집권했지만 정작 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남동생인 마르쿠스 카스너는 물리학자로 살고 있고 지금은 녹색당 당원입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메르켈도 그 가족도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공식석상에서 안 하기 때문에 마르쿠스 카스너의 개인사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카스너가 발표하는 논문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당히 짙은 영향을 남겼을 거라고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가 되지 않고 물리학자가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 또 이 마르쿠스 카스너에 대한 삶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 같은 때에 와서도 일종의 소위 말하는 커리어를 밟아온 그런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정치인이 되고 심지어는 이런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사실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앙겔라 메르켈의 삶은 상당히 독특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일종의 평행우주의 역할까지 해주고 있다는 게 이 남배관계의 재미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노릇노릇.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저희들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릇노릇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